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심평원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자,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 항목부터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거. 이건 누가 봐도 직업윤리 평가하는 거죠. 이게 직업윤리 중에서도 이 정직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건데 이건 NCS적인 이론이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좀 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지 않고 조직과 동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직함이나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어렵죠. 도대체 어떤 사례를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규정 위반과 준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례는 안 됩니다. 어, 저는 이걸 규정을 위반할 수 있었지만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사례는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본인이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조직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역할에 자진해서 지원한 사례가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할 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시간대에는 청소를 하는 역할을 배정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딱 보니까 다음 근무자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조별 과제 하는데 역할 배정을 하죠. 근데 내가 받고 보니까 이거 한 10분이면 끝내겠는 거예요. 너무 적게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죠? 어, 그냥 10분 만에 해놓고 내 할 일을 하죠. 다른 친구들 안 도와줍니다. 조별 과제 할 때. 무한 이기주의의 조별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가 자진해서 나 양이 너무 적어. 어, 조금 더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시간을 좀 아껴주고 그 과제의 퀄리티도 올라가겠죠. 이게 공익을 위한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환경정화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데 봉사 시간이 끝났어요. 이게 환경 정화라는 게 막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잖아요.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봉사 시간이 끝났는데 저기 보니까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요. 더 주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 역할은 아니죠. 내가 그걸 안 줍는다고 해서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끝까지 했다. 이게 뭐 책임감하고도 비슷한 건데 요런 맥락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안 하면 편해요. 내가 안 하면 편한데 약간 찝찝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할 일은 아닌데 약간 이게 좀 이게 찝찝하다.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하면 내가 손해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 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익 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공익 추구가 왜 힘들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공익을 선택했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공익 추구를 했다. 공익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인턴 수행 중에서 편의와 조직의 공동의 이익 충돌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 편의와 공동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씩을. 그럼 그게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하고 얘기해요. 나 오늘 오다가 차 사고 났어. 이렇게 끝내는 거하고 나 지금 오늘 오다가 약속 장소에 오다가 차 사고 났는데 잘 해결했어. 자, 여러분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차 사고가 났어로 끝내면 뭐라고? 이렇게 될 거고 잘 해결됐어 하면 잘 해결했구나. 이게 감정이 듣는 사람이 감정이 틀려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해결해서 기여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읽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걸로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인턴 5명이 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 자료 이제 그 검토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인턴이니까 전문적인 건 아니고 막 금액 차이, 뭐 영수증 이런 거 비교했겠죠. 이거 했는데 자기가 받은 자료가 다른 사람 자료가 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한번 정리한 거야.
배분을 했는데 이게 몇몇 부분 빼고는 거의 업무가 다 돼 있는 거죠. 90% 이상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예. 보통 인턴 가면은 이거 다 된 거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죠. 어쨌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황이었고 10%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난 놀면 됩니다. 이게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밝혔다는 거죠. 뭐 이런 문구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고민한 사례를 물어봤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라고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안 숨기고 내가 조금 더 나서가지고 내가 내 무덤을 팠다. 항목 1번의 핵심은 내가 내 무덤을 팠다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여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시면 됩니다. 항목 1번의 핵심은 내 무덤을 팠다입니다. 항목 2번 갑니다. 항목 2번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과제나 업무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해결했거나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건 조직 적합도예요. 지금 심평원의 인재상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적 사고로 성장하는 인재. 요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변화나 과제를 맡아서 성공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본인이 성장한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적어요. 새로운 과제나 업무를 해야 했다, 맡겨졌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과제나 업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제나 업무에 도전했다, 자원했다가 평가상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상상.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냥 노력했다 보다는 인재상 보이시죠? 성장하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발전해서 업무나 과제를 성공시켰다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실패 후에 제도전 사례로 성공시켰다가 제일 좋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잘 없죠. 그래서 플롯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과제나 업무에 자원해서 두 갈씩부터 나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때려박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량도 개발했다. 너희 인재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하고 두 갈씩으로 때려박고요. 그 다음에 왜 새로운 과제나 업무에 자원했는지 뭐 상황은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나 업무니까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힘들었겠죠. 그런 거 기술하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실패 후 재도전 또는 성공시켰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죠. 자, 예시 갑니다. 이런 거죠. 자원했다. A기관 인턴 중 SNS 홍보 이거 인턴한테 많이 시키죠. 만들어 오라고 해서 컨펌 안 해줄 거면서 그래서 홍보 업무를 갖다가 자원해서 적극적인 역량 개발로 홍보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맞죠? 이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까지 적으면 두 가지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무나 과제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상황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A 기관 자체가 인터넷 기관 자체가 SNS 홍보를 이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갖다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턴 중 한 명이 MZ 세대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턴들한테 해볼 사람 손들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했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 자원했다. 이런 문구 들어가면 좋아요. 새로운 경험에 목마른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 인재상에 필요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거. 그래서 자원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한 거다 보니까 자원했지만은 자신이 있어서 자원한 것도 있겠지만 도전 정신이 있어서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역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었다. 포토샵이나 일러도 못했고 페이스북 게시물 사이즈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웠는지 이런 거 기술해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 개발이면 더 좋다고 했죠. 그냥 노력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책 사고 유튜브 보고 독학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바로 도전해서 바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례를 적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 후 재도전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으면 그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듯한 결과물을 올렸는데 조회수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비슷한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도 벤치마킹해서 개선해 나갔다. 그래서 1000회 이상의 게시물을 만들 수 있었다. 나름의 성과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새로운 역량 개발하고 변화에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딱 너희 인재상에 알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1, 2번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